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금도 강화의 바닷가 마을, 어느 산마루에 조용히 서 있는 작은 사찰, 은호사에 얽힌 전설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선한 마음이 정말로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오늘 이 이야기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제시합니다. 그것도 매우 극적이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말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조선 후기의 강화, 작은 고을 연풍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조선 후기, 강화의 작은 고을 연풍현. 그곳은 산과 물이 아름답지만 가난한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한 명의 젊은 선비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이도현이었습니다. 도현이는 아버지를 어릴 때 일찍 잃고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살림 속에서도 그는 늘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그를 똑똑한 형님이라고 부르며 따랐고 도현은 기꺼이 글자와 한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좋아한 이유는 그의 똑똑함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남을 도우려는 그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웃이 밥을 못 지을 때는 어머니 것을 나눠 먹고 누군가 병이 들었을 때는 밤새 간호해주곤 했습니다. 그런 도현이에게 마침내 봄이 찾아왔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당시 과거 시험은 평민 신분의 젊은이에게 유일한 신분 상승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1000명 중 1명만이 이루는 꿈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과거 길에 올라가겠습니다. 도연이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걱정과 희망이 함께 어렸습니다. 우리 도연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하지만 마음만은 잃지 말거라. 비록 급제하지 못한다 해도 그 과정 속의 노력이 너를 바꿀 것이니. 도연이가 마을을 떠나던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그를 배웅했습니다. 누군가는 쌀 한 되를, 누군가는 돈 한 푼을 모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도연아, 꼭 장원급제하여 우리 고을의 이름을 빛내다오. 이렇게 도연이는 산을 넘고 또 넘어 한양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여행이 단순한 과거 시험 따위가 아니라 천둥과 비바람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시험받는 모험이 될 줄 말입니다. 며칠을 걸어가던 도연이에게 이상한 날씨가 몰려왔습니다. 맑던 하늘이 갑자기 흑색으로 변했고 산바람이 소나무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해는 이미 산 너머로 반 이상이 내려가 있었고 도연이는 깊은 산중에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정말 처절한 신음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그것은 짐승의 울음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가 죽음 앞에서 내는 절규 같았습니다. 도연이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조선시대 산중의 밤은 정말 위험했거든요. 호랑이, 표범, 그리고 산적까지. 하지만 그의 발은 자동으로 그 소리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숲을 헤치고 나간 그곳에서 도연이는 자신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커다란 은빛 호랑이가 쇠덫에 앞발이 묶인 채로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호랑이의 크기는 소 한 마리 정도였습니다. 힘있는 발로 덫을 부수려 해도 움직이지 않았고 오직 비통한 신음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젊은이라면 도망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연이는 달랐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남을 도우려던 그의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정말 천천히 호랑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호랑이는 그를 보고 으르렁댔습니다. 하지만 그 으르렁거림 속에도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이는 호랑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견한 것은 포악함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괜찮아. 난 널 해치지 않아.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난 안다. 도연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 신분의 젊은이가 자신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한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진심 그 자체였습니다. 도연이는 조심스럽게 호랑이의 덫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쇠덫은 녹슬어 있었고 호랑이의 피가 그것을 더욱 끈기 있게 묶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순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갑자기 으르렁거릴 때마다 도연이의 손가락이 깨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길고 긴 분투 끝에 호랑이의 발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도연이는 자신의 옷을 찢어 호랑이의 상처를 싸매주었습니다. 약간의 약초를 주머니에서 꺼내 상처에 발라주기도 했습니다. 호랑이는 서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도연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동자에는 감사가 가득 찬 듯 했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정확히 3번을 절했습니다. 마치 인간처럼 말입니다. 그러더니 은빛 털을 흩날리며 숲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도연이는 그곳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일이 꿈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 난 상처와 옷의 찢김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이는 주막의 낡은 방에서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정말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은빛 호랑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랑이의 눈에는 감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인간의 영혼이 담긴 눈처럼요. 은혜를 잊지 않으리. 내 생명의 은혜를. 그러나 도연이여 들어라. 내일 너는 절대로 큰어머니의 집에서 밤을 지내지 말거라. 너의 목숨이 위험하니라. 도연이는 놀라서 깨어났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깨어난 후 그는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꿈이겠지. 호랑이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내가 과로한 탓에 꾼 악몽일 뿐이야. 도연이는 꿈의 경고를 흘려버렸습니다. 이것은 그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그 경고를 무시하지 않았다면 더 큰 비극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도연이는 여전히 다른 방식으로 보호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도연이는 한양 근교에 도착했습니다. 한양은 당시 조선의 심장이었습니다. 높다란 성벽과 구름을 찌를 듯한 누각들. 도연이는 눈을 크게 뜨고 한양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매료되어 있던 도연이를 누군가 불렀습니다. 도연이냐? 오래되었구나. 목소리의 주인은 정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연이의 큰어머니였습니다. 도연이 기억하는 그녀의 모습은 그리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한두 번 본 것뿐이었거든요. 정씨는 외모로는 아직 중년의 관능함을 간직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상했습니다.
마치 깊은 목 같은 눈이었습니다.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검은 눈이었습니다. 정 씨는 도연이를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갔습니다. 저택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조선시대 평민 신분의 여인이 어떻게 이런 저택을 소유할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살림도 흥할 대로 흥했습니다. 수십 명의 종들이 집안을 돌봤고 창고에는 곡식과 물품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이가 오니 반갑구나. 내 살림이 좀 넉넉하지 않냐? 다 하늘의 은혜로다. 너도 여기서 편히 쉬고 과거 시험을 준비하거라. 내가 최고의 스승을 모셔다 주마. 정 씨의 말은 다정했지만 이 저택에는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검은 고양이가 유독 도연이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정 씨의 시녀 향년의 눈빛은 유난히 차갑고 예리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던 중 도연이는 거리에서 공경에 빠진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월정이었습니다. 월정은 정 씨의 집에서 일하다 얼마 전 쫓겨난 하녀였습니다. 도연이가 월정을 거리에서 발견했을 때 그녀는 굶주린 듯 보였습니다. 도연이는 그녀에게 밥을 사주고 어떤 이유로 쫓겨났는지 물었습니다. 도련님, 제발 부디 그 집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마세요. 월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연이의 눈을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지만 말할 수 없다는 듯이요. 그 집에는 큰어머니가 아닌 다른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저는 제가 봤던 것들이 월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공포가 그녀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는 월정이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이의 마음은 더 이상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호랑이의 경고와 월정의 말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밤 깊은 시간 정 씨의 방으로부터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도연이는 조심스럽게 정 씨의 방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광경은 그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정 씨와 향년이 붉은 비단 위에 재물을 차려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재물의 그릇 안에는 짙은 피가 묻어 있었고 그 위에 사람의 머리카락이 소름 끼치게 얹혀 있었습니다. 정 씨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이 제물로 부귀를 지키고 그 아이의 기운을 내게로 들게 하소서. 나의 남편의 원혼이여, 계속 나에게 재산을 올려주시고 그 어린 조카의 목숨으로 내 수명을 더하여 주소서. 정 씨는 아주 오랜 시간을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이는 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무언가 번쩍 빛났습니다. 은빛 눈동자였습니다. 도연이는 소스라치게 몸을 숨겼고 그 눈빛은 마치 자신을 부르는 듯 했습니다. 도연이는 깨달았습니다. 호랑이의 경고가 현실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호랑이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나타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은빛 눈빛을 따라 도연이는 정 씨의 저택 안채 뒤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은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호랑이의 그림자가 우물 위에 나타났다가 갑자기 돌판이 열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아래에서 밀어낸 것처럼요. 도연이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돌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썩은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그곳에서 도연이가 발견한 것은 한 사내의 시신이었습니다. 손과 발이 묶인 채로 수개월은 좋게 방치된 듯 보였습니다. 옷과 얼굴로 보아 그것은 자신의 큰아버지였습니다. 정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그 순간 도연이의 머릿속에 모든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정 씨가 남편을 살해하고 그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마저 부족해서 이제는 조카인 도연이의 생명까지 제물로 바치려던 것입니다. 은빛 호랑이는 일반적인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호령이었습니다. 인간 세상의 죄악이 깊을 때 나타난다는 전설 속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산에서 자신을 구한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 한번 도연이를 구하러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밤 정 씨와 향녀는 도연이에게 술상을 차려놓았습니다. 미소를 띤 정 씨의 얼굴에는 불길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술잔 속에 맑은 술처럼 보이는 액체에는 독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그 잔을 들려는 순간 광경이 순간적으로 변했습니다. 번쩍 천둥이 쳤습니다. 저택 안의 등불이 한순간에 모두 꺼졌습니다. 천둥 소리 사이로 뭔가 거대한 것이 포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호랑이의 울음이었습니다. 창문이 부서지고 문이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은빛 호랑이가 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그 어떤 호랑이도 본 적 없는 거대한 존재였습니다. 은빛 털이 번쩍번쩍 빛났고 그 눈동자는 마치 두 개의 달처럼 밝았습니다. 정 씨와 향녀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갈 곳은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마치 정의의 심판자처럼 나타났고 거대한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그 바람은 정 씨와 향년을 집어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정 씨와 향년이 피투성이로 연못 위에 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그리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야생동물에게 습격받은 것처럼요. 하지만 연못 주변에는 호랑이의 발자국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도연이는 저택의 마루 아래에서 기절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 호랑이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마치 한밤의 모든 일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억은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의 몸과 자신의 옷에 묻어있던 은빛 털은 증거였습니다. 그 후의 일들은 극적이었습니다. 도연이는 과거 시험에 급제했습니다. 그것도 장원으로요. 조정의 관리들은 그에게 높은 벼슬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이 똑똑한 젊은이를 국정에 참여시키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하지만 저는 벼슬을 사양하고 싶습니다. 조정의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하는 길은 높은 관직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에 있습니다. 도연이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연이는 강화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영웅처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는 벼슬보다는 다른 것에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호랑이를 만난 곳에 작은 절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절의 이름은 은호사라고 지어졌습니다. 은빛 호랑이의 은혜와 호랑이, 그리고 사찰의 살을 모아 그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도연이는 이 절을 통해
자신을 구해준 신비한 존재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절문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를 새겼습니다. 선한 마음은 운명을 바꾸고 복은 스스로 따라온다. 이것이 바로 선한 마음은 운명을 바꾼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베푼 선행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잔잔한 물에 떨어진 돌처럼 파장을 만들어갑니다. 그 파장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곳까지 나아가고 예상할 수 없는 사람들을 구하게 됩니다. 조선시대의 강화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여러분의 내일을 결정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호랑이처럼 보이는 상황이 있다면 도연이처럼 용기를 내세요. 왜냐하면 우주는 언제나 선한 마음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이 은호사에 담긴 선한 마음으로 가득 찬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베푼 그 사랑과 선행이 예상 못한 누군가를 구하고 예상 못한 기적을 일으키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